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봐요. 사막 콘덴서별 전자공시 홈페이지나 뭐 사업 설명에 내용이 적으니까 금방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총 4천억짜리가 주주들 IR 자료에 대해서 조금 깔끔하게, 조금 더 쉽게, 더 많은 장점들, 뭐 사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그걸 안 보여줬다. 대충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게 그 뭐고, 그거 용접봉 만드는 조선선제도 시총 천 몇백억 뭐 2천억 미만인 회사지만 그 사업 보고서 PDF 파일로 하면 페이지가 한 80 몇 쪽, 60 몇 쪽밖에 안 되거든. 대충 그냥 적어가지고 그냥 보고만 세세하게 적을 필요 없으니까 짜증난다. 그런 거 좀 세세하게 적으면은 그 뭐야, 그냥 우리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얘들의 유동 비율은 295%, 당좌 비율은 230%, 유보율 2100%, 부채율 28%, 부채율 28%에서 끝났어. 볼 것도 없어. 자산 3100억, 자본 2400억.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비유동자산은 1년에 바꾸기 힘든 것들. 자산은 뭐고?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 자산.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빚이나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빚이나 내거 1년 이상 걸려서 바꿀 수 있는 빚이나 내거를 그런 말을 하고, 유동부채는 1년에 갚아야 될 것,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것들.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자본금 항목만큼 주식수만큼 뺀 나머지 금액은 자본잉여금이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계속 이익이 쌓여서 쌓아두는 결손금 같이 쌓아두는 돈이고,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 지분에서 들어온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다. 얘들은 뭐 부채율이 낮으니까 그냥 바라바라 넘어가자. 자, 그래서 얘들 보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니 매출 채권이 작년 540억에서 711억으로 증가했네. 160, 170억 가까이가. 그러면 매출 채권이 뭐고? 일해주고 받을 돈이거든. 일해주고 내가 뭐 청소해주고 받을 돈, 혹은 뭐 이렇게 뭐 물건 팔고 받을 돈, 채권 받을 권리, 매출, 내가 판 거에 대한 받을 권리. 근데 그거를 717억만큼 못 받았다는 소리잖아. 711억만큼. 그러면 이거만 보면 되겠지. 얘들이 평상시에 돈을 잘 받고 있는 회사인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매출채권 대선 충당률이, 매출채권 대선 충당률, 매출채권이 빵꾸 날 거를 대비해서 못 받는 돈이 빵꾸 날 거를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이 0.6%, 매출채권이 0.6%, 700억에 0.6%면 얼마고? 7, 6, 7, 42, 한 4억 정도? 4억? 70억이 10%, 7억이 1%. 그러니까 1% 미만, 7억 미만이네. 7에 42, 4억, 한 5, 6억 정도 되겠네. 그런 식의 0.6% 설정했고, 작년 같은 경우 1% 설정했더라고.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못 받는다. 금액으로 설정하면 하여튼간에 1% 정도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발생되고, 1% 설정됐다라는 거는 다 받는다는 소리지. 거의 다 한 20, 30% 미수금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거의 얘들은 거의 다 받는 소리. 그러면 매출채권이 발생됐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돈은 이만큼 회수된단 말이잖아. 맞지? 그럼 좋은 점. 자, 또 넘어가고, 기타 금융자산 121억에서 229억으로 늘어났네. 기타 금융자산, 비유동자산에서 자산이 금융자산이 늘어났다. 부채일 수도 있고, 부채에 따르면 유동부채로 넘어갔을 텐데 그냥 있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어났다. 근데 얘들이 부채율이 20몇 %라고 그랬으니까 얘 돈놀이 하는데 이렇게 또 투자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의미 없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바로 넘어가면은 매출액에서 1426억, 작년 반기보다는 상승했는데 원가 1142억이 원가가 한 80%. 얘들 원가가 80% 들어가는 그 산업이 아니라 회사가 원가가 80%, 매출 그 판관비가 127억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121억, 8.9%야. 그러면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하면은 88.9%, 거의 90% 가까이가 뭐고, 그 원가 플러스 판관비지. 그럼 나머지를 빼면 영업이익이 156억, 10.9%가 영업이익으로 들어온다. 거기에서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 기타 수익 4.4억, 비용 4.4억 빼고 금융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익 37억, 이자 수익, 뭐 환율 수익, 외환, 환차손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 혹은 가지고만 있었어도 벌어들이는 수익 그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나가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 빼기 24억 해고 법인세를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 126억이 나온다. 그게 매출 대비 비율을 설정해 보니까 8.8% 나오더라. 8.8%가 얘들의 순이익이 잡혔다. 당기순이익에서 주식수만큼 나누면 뭐가 나온다? EPS 나오지. 그게 1228원. 이걸 1년으로 예상 계산하니까 작년에는 1626원, 작년보다 못 나왔어. 1년 예상하니까 2,400원. 그래서 2,400원을 39,150원으로 나눠주니까 39,150원 나누기 2,400원 하니까 퍼가 15배, 15.6배. 그러니까 월드엑스 같은 경우 10 미만이거든. 월드엑스도 수출이 많거든. 60%, 50, 60% 될걸? 기억도 안 난다. 월드엑스 수출이 비중이 얼마고? 월드엑스 수출이 57%, 내수가 43%다. 사막 콘덴서도 수출이 한 60%, 60, 70% 되는데 비슷하잖아. 비슷한데 월덱스는 10 미만이야 퍼가. 근데 얘는 퍼가 15라는 거지. 월덱스 7인가 8이거든. 시총 4천이고 월덱스가 더 나긴 더 나는데 일단 산업이 다르니까 얘들도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본다라면 15, 16은 조금 애매하지만 싼 건 아니다. 맞지? 싼 건 아니다. 무조건 이게 이런 산업이 큰 거는 맞겠지만 그래도 버는 거에 비해서 싼 건 아니다. 맞지? 그래도 비싸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적당한 값이 아닐까? 자, ROE는 그에 비하면 월덱스는 굉장히 싼 거지. 10 미만이니까 7, 8, 6, 7 정도 나온다. ROE는 순이익에서 곱하기 2를 해서 1년치를 예상으로 뽑고 자본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리턴 온 에쿼티라는 ROE 수치가 나오지. 10.3%. 만원 투자하면 해마다 10,000원씩 쌓인다는 소리고, 만원 투자하는데 도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15년, 16년 걸린다는 소리지. 자, 그렇게 봤고, 또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26억 플러스고, 투자활동에서는 337억을 투자했다가 나오네. 어디 투자했는가 보니까 금융자산 증가, 돈놀이 하는데 310억,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119억. 기타 금융자산 증가 310억치 샀다고. 감소는 팔은 거야. 95억은 팔았고 금융자산 다른 거는 310억치 샀고 95억치 팔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건 119억치 샀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337억이 마이너스인 상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얘들 부채가 28%밖에 안 되니까 20%대밖에 안 되니까 뭐 안 갚았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16억이네.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땡겨온 게 172억 땡겨왔고 플러스 되잖아. 맞지? 근데 단기 차입금 상환 갚은 게 184억이야 12억 정도 남잖아. 근데 또 어디에 돈이 썼는 거 보니까 배당금 52억 증가했네. 그러니까 52억 썼네. 다 하니까 66억 정도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활동, 연금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형성됐네. 자, 그러면 시작할 때 572억의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 예금, 뭐 적금은 안 되겠지. 뭐 단기 적금, 하여튼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데, 그게 시작할 때는 570억 정도를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300억이 됐네. 277억이 소모됐네. 그래서 지금 300억이다. 자, 또 넘어가면 종속기업은 99% 지분, 99% 지분, 85% 지분, SP 로지틱스, 폴란드, 요런 전자부품 구매 대행, 요게 85%, 나머지는 거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지. 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상품, 얘들이 금융상품으로 돈 굴려서 이자가 11억 들어왔고, 배당금이 7,600만원 들어왔고, 외환차익과 외환환산이익의 차이는, 환산은 팔진 않았는데 환산 지금 그때 샀던 금액과 지금 거를 계산했을 때 안 팔았지만 그래도 환산할 수 있잖아. 숫자로서 그 수익이고, 차익은 팔았을 때 발생되는 수익.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요거는 환산은 안 팔았지만 그 재무제표에 올릴 수 있는 수치, 차익은 팔아서 올릴 수 있는 수치, 이런 걸 다 하니까 상각후공과 금융자산으로서는 들어올 순이익이 금융상품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13억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이익하고 아무 상관없이 돈놀이하고 이자 들어오고 배당금 들어와가지고 돈이 이만큼 들어왔다는 거잖아. 총 합쳐가지고 12억. 전반기에도 22억이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얘들은 부채가 낮으니까 자기들이 메인 콘덴서 팔고 MLCC 팔고 하는 돈도 돈 벌지만 그거 외로 버는 돈이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 부업이라는 거지. 그리고 비상장 지분증권이 한국 JCC 32억치 이렇게 가지고 있다.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으로 233억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 20억, 외화 당좌로 41억, 당좌 예금 3억 6천, 현금 7,300만 원. 이래서 300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230억 있었네. 자 매출채권 손실 충당금이 4억 5천 설정되는데 요걸 100분율로 나눠보니까 684억에서 0.6% 정도 되더라. 0.6%. 0.6%라는 거는 거의 다 받는 소리지, 맞지? 자,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196억이 어떤 게 있느냐면 딱 보니까 사마전기의 지분 2.5% 16만 주를 9억에 샀는데 그게 공정가치로 나눠보니까 34억이 됐다. 사마전자공업의 주식수 220만 주 18% 지분을 획득했는데 그때 획득할 때 94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공정가치 계산해보니까 162억이 됐다. 103억치 투자했는 게 196억이 됐단 소리지. 이게 196억 8천만원, 196억 8천만원. 시장성 없는 지분은 32억이고, 이거는 어디 있나 보자. 32억. 한국 JCC 32억, 인켈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32억. 이렇게 시장성 없는 건 32억, 시장성 있는 거는 196억치 있다.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18억 정도 투자했다. PQ텍에 11억, 유럽, 인디아, 홍콩, 이렇게 투자했다. 재무가 좋으니까 이런 깊게 볼 필요 없고, 유형자산에 요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설 중인 게 107억, 기계장치에 8억, 기타 유형에 2.6억, 그래서 119억 정도를 아까 투자 현금 흐름에 나와 있던 그 수치만큼 나오는 거지. 건설 중인 자산, 돈 썼다, 돈 쓰는 걸로. 자, 판매비 관리비 급여 52억에서 55억 올라갔고, 운반비 6.8억에서 7.9억으로 올라갔고, 개발비 12억에서 13억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갔고, 기타 수익에서 작년 전반기에는 2억 5천의 기타 수익 자비익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3억 5천 1억 정도 불어났다 이런 거 있고. 근데 의미 없잖아, 맞지? 금융 수익에서 작년에 3억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11억. 외환 차익은 25억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20억. 그래서 총 37억이 들어왔다. 나간 돈은 24억. 자, 비용의 원가 플러스 판관비인데 요거는 원재료 사용액이 작년에 686억치 썼는데 전반기 동안 요번에는 746억 더 많이 썼지. 그리고 인가공비, 소모공구, 소모품비가 작년에는 이맘때 81억 쓰는 게 95억 더 많이 썼지. 전력비 34억 나가던 게 45억 더 나갔고, 기타 경비 38억 나가던 게 55억.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1163억 나가던 게 1270억 확 뛰었다. 그게 많이 뛰었는 게 매입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고, 인가공비에 많이 들어갔고, 전력비에 많이 들어갔고, 기타 경비에 많이 들어갔다. 현금 흐름표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매출책 이렇게 플러스된 거 있으니까 넘어가고, 매출 관계 특수 관계자하고 매출 매입이 들어가는 게 매출 사마 홍콩에 233억치 팔아먹고 있고, 사마 USA에 135억치 팔아먹고 있고, 사마 일렉트릭에 텐진에 35억치 팔아먹고 있다. 가져오는 거는 사마전기에서 42억치, 사마 USA에 28억치, 75억치 가져온다. 같이 특수 관계자들한테 돈을 가져온다. 물건을 가져온다. 그래서 영업 부분 보면 작년보다 상승한 게 FC 필름 콘덴서가 작년에 138억 매출 올라오던 게 지금 173억 증가했다는 거야. 그리고 DC 링크 차량용 콘덴서가 작년에 96억인데 2배 증가했어. 이맘때보다. 그러니까 차량용 콘덴서와 필름용 콘덴서는 증가했는데 나머지 MLCC는 작년보다 감소, DCC와 CI는 감소. 전체 매출 1354억보다는 증가했지만 증가하는 부분은 전력용 콘덴서와 차량용 콘덴서가 매출이 상승했다. 자, 그리고 23년 8월 7일 이사회 결정에 통해서 사마 타일랜드 태국에 US 달러 70만 불이면 한 8억 정도, 38, 24, 9억 정도 출자할 것을 결정했다.
자, 배당은 얘들 17년 연속 배당을 했고 5년 평균 0.8% 배당을 줬다. 2000년에 무상증자 한번 했었고 230만 주, 액면가는 1000원 해서 무상 비율은 30대 73. 그러니까 한 주 가지고 있으면 30주 가지고 있으면 3주 주나? 갑자기 생각.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3주를 준다, 맞지? 1대1 비율이면 한 주 주는 거고 1대2 비율이면 2주 주는 거고 1대3 비율이네, 맞지? 거의 맞나? 맞겠지? 그렇게 줬다. 그래도 아직까지 주식수가 부족하지. 자, 매출채권 대손 충당 설정률이 0.67%, 작년에는 1.1%, 저작년에는 0.5%. 그러니까 얘들은 못 받을 리가 없다. 돈은 잘 받는다. 재고자산은 66기에 402억, 339억, 359억 감소는 하고 있는데 전체 자산의 11%, 15% 요때를 유지하고 있고 회전율은 6.5라는 거는 365일 나누기 6.5를 하면은 66에 36, 60일, 50 며칠에 한 번씩 재고가 소진된다. 이 사막 콘덴서, MLCC, 뭐 PC, 뭐 DCC 이런 것들은 부피도 작고 덩치 크다라고 해봐야 물만 안 묻으면 되잖아, 맞죠? 건조한 큰 창고 같은데 그냥 적재만 해놓으면 되는 그런 뭐 보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냉장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도 얘들은 소모율이 빠르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다 처음에 봤다시피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주문해야지 생산하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하다 보니까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쉽겠다, 맞지? 주문 들어와야 미리 준비하고 가지. 주문도 안 들어왔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사가 뭐야, 맞지?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다가온다. 최대 주주 오영주 본인이고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사막 콘덴서 그룹 회장. 자 59년생. 와, 59년생이 몇 살이고? 60년, 70살, 60살, 70살, 60 몇 살이다, 맞지? 자, 그룹 총괄 160만원 가지고 있다. 60만 주. 그 박진. 여기 2세다. 50몇 년도에 그 회사가 설립된데 맞지? 87년부터 재직했다라면 60 몇 살, 이게 2세다, 맞지? 회장 대표이사 박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생활가전 구매 그룹장을 하다가 최근 20년에 들어와서 회사 총괄을 하고 있고, 박진. 그리고 또 넘어가니까 21년에 들어온 임원이 68년생 조성수, FC 연구기술소 필름 컨덴서겠지, 중전기 사업부 기술개발팀장 지금까지. 그리고 김민기 71년생 MLCC 개발팀장, 서울대 무기재료공학 박사, 연구소 MLCC 개발팀장으로 있다. 22년부터 지금까지. 신동순 여기도 고려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부품사업부 제조부장, 부품사업부 제조부문장을 하고 있는 22년도에 딱 들어왔는 거지. 23년도에 들어온 요는 감사 김용철 감사 59년생. 자, 요렇게 있더라. 직원은 615명이고 2022년 12월 전자공시 사업을 보니까 그때는 609명이었는데 좀 증가했더라고. 그때 연봉 5,200 얼마고 평균 고속이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7.5년 됐는데 지금은 6.9년이다. 이렇게 돼 있다. 보수는 한 3억 얼마씩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한번 찍기를 하고. 자, 대주주 사마전기 대주주 오영주 대주주가 사마전기에 23% 지분, 그리고 사마콘덴서에 25% 지분, 사마전자에 대주주 외 특수관계자가 합쳐가 25%란 말이지. 그럼 사마전기가 또 2%니까 이것도 다 합치면 또 한 28% 정도 되네, 맞지? 사마콘덴서가 사마전자의 18%, 저끼리 다 연기 있다, 맞지? 그 대주주가 또 18%, 사마전기는 또 사마전자의 6.8%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출자금은 238억 출자를 했고, 자, 제재는 23년 3월에 신규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정비를 위해서 서류상 폐쇄한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 없이 7시간 동안 가동했다고. 과징금이 3억 9천 맞았네. 3억 9천 받았다. 다시는 안 그랬다. 이렇게 하네. 이렇게 돼 있다. 타법인 출자 현황은 238억 출자를 했다. 자, 요거까지는 그거 다시 한번 짚으면은 보면 봐봐. 그 수출이 60%인 회사였고, FC 콘덴서가 작년보다 상승, DC 차량용 콘덴서가 작년보다 상승,
그리고 전체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 수출이 60%인 회사, 공장 가동률은 용인 공장 83%, 해외 공장 59%, 환율이 10% 상승하면 36억 이득, 환율이 10% 하락하면 마이너스 36억 하락이지. 연구비는 한 1% 정도 쓰고 있고 17년 연속 평균 5년 평균 0.8% 정도,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은 0.6% 정도, 그리고 615명 평균 근속연수 6.9년이고 평균 연봉은 5,290만원. 요거는 22년 12월 연말 거를 보고 이게 참고한 거니까, 등기이사는 6명이고 3.6억 정도 연봉을 받아가고, 사회이사는 한 1200만원 2명, 감사는 한 4500만원, 오용주 대표는 한 10억 정도 받아간다 연봉, 출자금은 238억. 자, 시총 4천억인 회사, 유보율 2000%, 부채율 28%, 자, 원가는 80% 들어가고 판관비는 8.9%, 영업이익이 그래서 10.9% 나오는 회사, 당기순이익 8.8% 나오고 EPS는 1200원 나와서 퍼가 15.9%, ROE는 10% 나오는 회사. 요거 전자공시 그 재무제표 다 받고 이제 네이버 금융 그래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 마무리 이게 내용이 너무 적어서 뭐 특별하게 꼴리는 게 없다. 내용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 사업은 성장하는 사업은 맞다, 맞지? 자,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